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 때 지하 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포항시가 건축물 신축 시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의 사진입니다. 도로가 잠기며 백화점 지하 주차장도 침수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차수판이 제 역할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에 긴박하게 이 상황을 예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 두호동의 한 아파트도 차수판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인근 배수 펌프장이 침수되며 길 건너 두호시장이 물바다로 변했지만 이 아파트는 차수판이 버텨주면서 지하 주차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5월 설치한 차수판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차수판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포항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지하 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우선 지침을 만들어서 건축허가 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됩니다. 포항시는 지하 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상습 침수 지역부터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서 기존 주택과 기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도 침수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또 지하 배전반 침수로 장기간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6층 이상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 지상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방 하천을 신속하고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2개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사업비 3,07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 냉천과 칠성천, 장기천, 경주 용동천과 덕동천 등 지역 11개 하천에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개선복구 사업비 2,754억 원, 22개 하천은 기능보건사업비 31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기능보건사업 22개소는 내년 우수기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개선복구 사업 11개소는 세부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포항 구도심 등에는 15개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급 시에 작동이 안 되는 펌프장이 많았지만 이번 태풍 때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작아 빗물을 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빗물 처리 용량이 환경보호 시 기준 50년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폭우로 도심에 물이 차면 고인 빗물을 하천이나 바다로 강제로 퍼내주는 빗물 펌프장. 포항에는 모두 1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빗물 펌프장의 설계 빈도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대송면의 빗물 펌프장입니다. 빗물을 처리하는 펌프장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곳 역시 20년 빈도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대송 지역에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20년 빈도는 71mm입니다. 71mm인데 여기 지금 그 시간당 온 게 110mm 이상 왔기 때문에 여기 용량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부는 30년을 설계 빈도로 하고 필요한 경우 50년 이상 기준으로 하도록 빗물 펌프장 설치 기준을 올해 강화했습니다. 설계 빈도가 30년이면 30년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빈도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포항 빗물 펌프장은 대다수가 환경부 고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포항 빗물 펌프장 13곳이 설계 빈도 20년에 불과하고 게다가 설치 이후 확장된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환경부 권고 기준 50년으로 증설이 확정된 곳은 창포 1곳뿐입니다. 포항시는 빗물 펌프장에 지금까지 예산 1,836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태풍 때 수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열대화가 빨라지고 있는 국내 기후변화에 맞춰 지역 방제 설비도 개선돼야 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올 들어 포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1일 철강공단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 장흥동의 한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 구조물이 떨어져 60대 작업자가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 남북부 경찰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법리와 쟁점을 검토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많은 기업이 너도나도 컵과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품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지역 농협이 국내 국제공항 면세점에 컵과일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조각난 과일들을 담아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사과부터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까지 채우고 나면 컵과일 하나가 완성됩니다. 동안동 농협에서 생산하는 컵과일 제품입니다. 이제까지는 학교와 군부대에만 납품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선 국내 공항 면세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항 납품량을 포함해 동안동 농협이 하루 생산하는 컵과일 수는 18,000개에 달합니다. 변화하는 과일 소비 추세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컵과일 생산량을 지속해서 확대해온 전략이 이번 공항 납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연매출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지난해 한 43억 정도 되었어요. 면세점에 공급을 하면은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아지니까 홍보가 그만이 국산 과일이 홍보가 그만이 되고. 컵과일은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포함한 해당 전국 카페 매장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계약인 만큼 기업 미팅부터 계약 체결까지 각종 업무적인 부담이 컸는데 이 중간다리 역할을 경북도가 담당했습니다. 롯데 GRS와 작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 농특산물을 GRS사나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에 납품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경북도는 지역 농산물 판매처를 넓히기 위해 다음 달에 추가로 2건의 업무 협약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협 차원의 기민한 사업 확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연계 정책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 포항 공대내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이 202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지난해 7월 포스코가 지원해 개관한 스타트업 공간으로 독창적인 형태의 디자인과 사용자를 위한 공간 설계로 벤처 인큐베이팅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입주한 기업은 총 96개사로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포항 장성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주권 대신 현금 보상을 선택한 현금 청산 주민들이 조합의 감정평가 강행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동 재개발 사업 청산자 보상투쟁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현금 청산자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포항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동 재개발 사업조합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감정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평가는 감정사들의 고유 권한이므로 조합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찬바람이 불며 종일 서늘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한낮 기온이 21.6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17.7도에 그쳤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현황 보시면 동해안을 따라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는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경주는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4도,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 1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 9도에서 11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3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아이들과 미래재단 등이 산불로 소실된 울진 도화동산 복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00년 삼척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경북 도화인 101홍을 심어 조성한 도화동산이 이번 산불로 또다시 소실되자 2년간 6억 원을 지원해 살림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자원봉사센터도 걸음 기부 플랫폼 뚜벅이 앱을 통해 기부자들이 10억 걸음을 모아주면 울진 도화동산에 3만 그루의 나무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제7회 포항 운하축제, 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운하축제에서는 동해안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방티타기 대회와 청소년들의 환경의식과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가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또 브라스밴드와 국악공연, 소명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함께 열려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음향학 분야의 최고 학술 대회인 제24회 국제음향학술대회가 오늘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40개국 1,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며 워크숍과 초청 강연, 포스터 발표, 전시, 학생 캠프 등이 이어집니다. 국제음향학술대회는 1953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열린 이후에 3년 주기로 열리며 경주시는 지난 2016년 이번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달 동안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기준 2월 체납액 1,196억 원 중 427억 원 이상을 연말까지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 인허가 제한 등 행정 제재도 취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출국 금지, 관세청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 등도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체납자는 70여 명의 합동 징수팀이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예천의 닭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천 종계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 H5N1으로 지난 20일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